자, 오늘은 주기율표하고 화학의 기초이론을 좀 할 건데, 자, 원래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1쪽부터 2,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네. 1쪽, 2쪽, 여기 다 생략해버리고, 이만큼을 다 생략해버려요. 그 다음에 13, 15, 16, 17, 18쪽, 이렇게 배운다.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이 선을 그은 다음에 쭉 그어서 만들면, 이쪽이 금속이에요. 금속이 다 이쪽입니다. 금속. 자, 금속이 훨씬 더 많아요. 이쪽이 다 금속이고, 다음 이쪽이 비금속이야. 비금속들인데, 비금속들. 자, 그 다음에 붕소, 규소, 저마늄, 그 다음에 비소, 안티몬, 텔루름, 폴루름. 이런 것들은 중금속들이야. 이걸 외우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외우자? 그럼 20번까지만 외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걸 단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지금 리튬, 베릴륨 그어서 이렇게 계단 형태로 만들면, 자, 이쪽이 금속이에요. 이쪽이 비금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쪽, 2쪽, 갑자기 13쪽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우리는 20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 20번까지만. 오케이. 자, 이제 화학 기초이론을 할 거야. 자,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자는 크게 핵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로. 자, 그래서 핵은 이동 불가능하고 전자는 이동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일단 알아두자. 전자는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 있어. 핵은 그럴 수가 없고, 다시 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양성자, 플러스 하나 뜨는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중성자는 아무자나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하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자, 그런데 중성 원자의 경우 플러스 하나의 양과 마이너스 하나의 양이 똑같아요. 중성 원자의 경우. 즉, 이 뜻은 뭐냐면, 자, 이 뜻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자, 중성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란 뜻이야. 자, 다시 잘 기억하자.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은 이동 불가능하고 전자는 이동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 띄고 있다. 중성자는 아무자나 띄고 있지 않다.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 띄고 있다. 중성 원자의 경우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자, 플러스 라인과 마이너스 라인이 똑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여기까지. 자, 이제 주기율표를 본격적으로 볼 건데, 자,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게 돼 있어. 그럼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 이렇게 지닌 것처럼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길이 하나, 둘,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까지 지닌 놈들이 있어. 그래서 궤도 하나 가진 놈을 우리가 1주기, 두 개까지 가진 놈을 2주기, 궤도를 3개까지 가진 놈 3주기, 그 다음에 4개까지 가진 놈이 4주기야. 그러니까 주기는 가로줄이네. 이렇게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 다시 1주기는 전자를 2개까지 갈 수 있고, 2주기는 전자를 8개까지, 3주기는 그냥 8개를 일단 외워두자.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게. 4주기도 원래는 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그냥 8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자. 다시 1주기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주기는 전자가 8개, 3주기도 8개. 원래는 8개보다 더 많은데, 일단 기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4주기도 8개, 이렇게 예상을 하자. 일단, 자, 사실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우리가 세로를 족이라고 해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어. 총 8개야. 자, 8개인데, 2족에서 13족 사이, 아까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 그대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상하자. 족발, 발족자. 족은 세로로 서 있다. 오케이. 그래서 세로가 족이고 가로가 축이다.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고,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배우면 돼. 20번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데 독일어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디히리베 디히야. 이슬리베 디히. 자, 이걸 통해서 외울 거야. 한번 보자. 이는 대충 넘어가고, 리베, 나는 사랑한다. 뭘 사랑하냐? 비키니. 약간 변태예요. 오프너, 병따개 들고 갔어. 나만 알지, 그녀 몸매를. 오, 변태 맞아요. 오프너 들고 갔으니까, 펩시 콜라 같이 마셨다. 펩시 콜라 같이 마셨다. 크크. 이렇게 돼요. 다시, 리베,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약간 변태까지 외워요. 해변에서, 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작업하는 얘기다. 하여튼 좀 웃기게 외우려고 하면 이걸 쓰고, 그 다음 전통적인 방법은 수헬, 리베, 비시, 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이황, 염알, 케카.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 수소는 하이드로겐의 약자니까 H 쓰면 되고, 헬륨, 뭐 그대로 가면 되겠다. 리튬, 베릴륨. B는, 자, 붕소. 자, C는 탄소, 카본의 약자죠. 질소, 나이트로젠 약자, 옥시전, 산소의 약자, 플로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자, 그러면 요 주기율표에 담겨진 여러 의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자. 자, 원소 기호 X가 있으면 A, 왼쪽 아래첨자는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이자 중성 원자의 전자 개수야. 자, 왼쪽 이첨자는 질량수입니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를 합친 거야. 자, 그러면 만일 헬륨이란 놈이 있다. 그럼 원자 번호 2번이고 질량수가 4예요. 원자 번호가 2번이란 뜻은 양성자 개수가 2개, 전자 개수도 2개란 뜻이고, 질량수가 4란 뜻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4란 뜻이니까 양성자가 아까 2개 있었지? 그러면 중성자도 2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만일에 나트륨이 있다. 그러면 11, 23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양성자도 11개, 전자도 11개 이 뜻이고, 질량수가 23이니까 이건 양성자 플러스 뭐다? 그렇지, 중성자다. 그러면 양성자가 아까 11개였으니까 중성자가 12개 돼야 23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주기율표에 되돌아가자. 자, 여기 리튬, 베릴륨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계단 형태로 만들면, 자, 이쪽이 금속이, 이쪽이 비금속이야. 비금속이 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쪽 2쪽에서 13쪽 사이에 빠진 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금속의 숫자가 훨씬 많고, 자, 그리고 헬륨, 네온, 아르곤은 비활성 객체야. 활성이 없다는 뜻이야. 단원자, 분자, 혼자 돌아다녀. 분자이긴 한데, 그래서 혼자 해내라. 이렇게 외워. 혼자 해내라. 반응성이 없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는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여기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외워두는데, 외우기 전에 얘네들이 선생님이 여기다 숫자를 막 써놨어요. 이런 것들. 이런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이제 여기 수소 한번 볼까?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야. 1. 그러면 수소 원자 번호 1번이네. 그러면 양성자가 한 개 이렇게 있고, 자, 일주기 원소니까 궤도가 한 개야. 그래서 궤도 한 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이자 중성 원자의 전자 개수니까 전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온이 되면 양성자 하나만 이렇게 남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수소, 일가, 양이온 이렇게 표시할 거야. 다음 헬륨 한번 살펴보자.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야. 그래서 양성자가 2개야. 해간에. 그 다음에 일주기 원소니까 궤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전자가 2개야. 그러면 2개의 전자 이렇게 써주면 돼. 얘는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전자가 2개니까 만족해. 얘는 이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다음 3번 리튬 한번 살펴보자.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야.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3개란 뜻이고 2주기 원소니까 궤도가 2개란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 2주기에 전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전자가 3개네. 그지? 전자가 3개니까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전자가 1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자 2주기 때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8개를 다 채우는 거하고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하고 뭐가 편할까? 그렇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게 편해. 그래서 플러스 3 그 다음 요쪽 궤도가 사라집니다. 여기 궤도가 요쪽 궤도가 사라져요. 그러면 안쪽 궤도만 남는다. 그래서 자 안쪽 궤도 하나 남고 전자가 2개 이렇게 남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리튬이 일가 양윤이 돼. 다음 같은 쪽에 있는 거 나트륨 한번 살펴보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러면 양성자가 11개 있는 거지. 그리고 3주기 원소니까 자 궤도가 3개야. 3개고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전자가 11개란 말이지. 양성자가 11이니까 그러면 2개, 8개 들어가고 세 번째 궤도에 1개 들어가. 그럼 얘가 이온이 되면 이걸 잃어버리면 돼. 7개 가져오는 것보다 하나 잃어버리는 게 더 낫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플러스 11에 전자가 10개니까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일가 양이온이 돼. 그래서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자세히 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수소, 리튬, 나트륨은 같은 쪽에 있는 거야. 이걸 동족 원소라고 하는데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 일가 양이온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세로줄을 맞춰서 외우게 돼요. 자, 마그네슘 한번 살펴볼까?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몇 개다? 그렇지, 12개다. 그럼 플러스 12. 해간에 플러스 12. 궤도는 몇 개 가지고 있냐면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8개, 그 다음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전자가 12개야. 그러면 2개, 8개, 10개 채운 다음에 여기 몇 개 들어간다? 그렇지, 2개. 그러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자, 6개 가져오는 게 나을까? 하나, 2개 잃어버리는 게 나을까? 6개 가져오는 게 나을까? 2개 잃어버리는 게 나을까? 그렇지. 2개 잃어버리는 게 낫다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상태가 되면 양성자가 12개고 전자가 10개지. 그러면 플러스 12, 양성자 12개, 전자 10개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면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돼. 그래서 지금 2족 원소 애들은요, 다 가장 바깥쪽 전자가 2개, 여기 2개 있던 거야. 여기 2개의 전자가 있다가, 자, 다 잃어버리고 2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야. 알루미늄 한번 살펴보자. 자, 원자 번호가 13번이야. 원자 번호가 13번이니까 양성자가 13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3주기 원소야. 그러니까 궤도를 1개, 2개, 3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궤도 1개, 2개, 3개 가지고 있다. 그지?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두 번째 8개, 그 다음 원래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전자가 13개란 말이야. 그러면 2개, 8개 채워지고 자, 3개 들어가겠지. 그지? 자, 그러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3개만 들어갔으니까 5개를 가져오느냐, 3개를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3개를 날려버리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3개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자, 양성자 13개에 전자가 10개란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12 되니까 플러스 3이 되지.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온이 되면서 3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안정화되는 거야. 가장 바깥쪽을 8개 채우면 안정화돼. 그래서 알루미늄은 삼가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삼가 양이온 되는 애들이야. 13족 원소는. 여기까지. 자, 다음 탄소 한번 살펴볼까?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야.
그래서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고, 그러면 양성자 개수가 6개. 그 다음에 1주기, 2주기 원소니까 궤도는 2개 가지고 있다. 2개.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궤도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런데 얘는 전자가 몇 개야? 6개야. 그러면 2개, 4개 채우면 6개 되지, 그치? 그러면 8개 채우면 되는데 4개 채워졌으니까 얘는 4개 받을 수도 있고 4개 얻을 수도 있어.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자. 15조 원소 질소와 인이 있는데 질소 한번 살펴보자. 원자번호 7번이야. 원자번호 7번이면 양성자가 7개 있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궤도는 하나, 2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궤도 하나, 2개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전자가 몇 개야? 그렇지, 7개야. 그러면 2개 채워졌으니까 5개 들어간다. 그지? 그러면 3개 가져오는 게 낫겠다. 5개 이러는 것보다. 그지? 3개 가져와서 여기를 8개를 채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8개 채운다. 그지? 그럼 플러스 7에 이거 합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에 전화를 띄게 돼. 그래서 여기는 3-야. 3-. 산소 한번 살펴보자.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야. 그러면 플러스 8 핵에 양성자 8개. 자, 2주기 원소니까 궤도는 1개, 2개.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두 번째 8개, 2개, 8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전자가 8개야. 그럼 안에 2개 채워졌으니까 여기 6개 들어간다. 그지? 그러면 2개 더 받아서 8개 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궤도에 8개 채워질 거야. 그러면,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8에 전자 합치면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산소가 2 마이너스 2가 음연이 되는 거야. 자, 황도 마찬가지고. 다음 플로린 한번 살펴보자. 자,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9번이야. 그러면 양성자가 9개고 궤도가 2주기 원소니까 2개 가지고 있어. 1개, 2개.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전자가 9개니까 2개 여기 들어갔네. 그지? 그러면 7개 채워질 거야. 그러면 7개 채워졌으니까 8개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만 더 가져오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8개를 이렇게 채울 거야. 그러면서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플로린 일가 음연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일가 음연 되는 애들이야. 다음 네온 한번 살펴보자.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10개지. 그지? 자, 2주기 원소니까 궤도가 2개야.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전자가 10개지. 그럼 8개 들어가면 된다. 그지? 얘는 전자를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아. 그래서 아예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다. 아르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헬륨은 2개 채워져서 만족하는 거고 네온은 8개 채워져서 만족하는 거고 아르곤도 8개 채워져서 만족하는 거야. 이 상태가 되는 거야. 다시 일쪽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1개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거야. 1개. 그래서 1개를 잃어버리고 일가 양이온되는 애들이고, 자, 2쪽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2개야. 이걸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데, 자, 2개야. 3쪽은 13쪽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3개야. 4쪽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4개야. 그래서 자, 위, 아래, 좌우로 점을 이렇게 찍어나가는 방식을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공부해두면 나중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 자, 얘는 4개. 그래서 4개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거야. 자, 15족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5개야.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자, 족번호의 뒷자리가 가장 바깥쪽 전자 개수예요. 요게 다. 그러면 16쪽은 그렇지. 가장 바깥쪽 전자 6개.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가능한 한 혼자 존재하도록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다음 이것도 6개. 이건 7개. 17쪽 원소니까 이건 여기도 같은 17쪽이니까 가장 바깥 전자가 7개. 얘는 2개 만족. 얘는 8개 만족합니다. 가장 바깥 전자 8개. 8개. 자, 그래서 얘네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족 원소 애들은 전자가 가장 바깥쪽 전자가 1개니까 1개 잃어버리고 일가 양연이 되는 거고
이조건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가 2개니까 2개 잃어버리고 이가 양연이 되는 거야. 3족은 3개 잃어버리고 4족은 4개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 얘는 8개 채워주면 만족하는데 4개 잃어도 만족하고 4개 얻어도 만족하고 그런 애들이고. 자, 그래서 얘가 얘를 만나면 전자를 가져와. 근데 얘가 이 14족 원소가 얘를 만나면 전자를 잃어버려. 상대적으로. 그 다음 얘는 전자 3개 가져오면 되겠다. 그지? 3개 가져오면 되고 얘도 전자 3개 가져오면 돼. 이렇게 전자 3개. 그래서 3가 음이온이 되는 거고 얘는 전자 2개 가져오면 된다. 그지? 그래서 2가 음이온. 얘도 전자 2개 가져오면 돼. 2가 음이온. 얘는 전자 하나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1가 음이온. 얘도 전자 하나 가져오면 되니까 1가 음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을 레고 블록 형태로 만들어 놨어.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2가 하나 빠졌다. 그지? 전자 2개 잃어버렸다. 2개 빠졌다. 전자 3개 잃어버렸다. 3개 빠졌다. 얘는 4개 빠질 수 있고 4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얘는 3개 얻은 애들, 얘는 2개 얻은 애들, 하나 얻은 애들, 얘는 전혀 잃지도 얻지도 않은 애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자, 아구가 딱 맞지, 그지? 그럼 얘하고 얘는 1대1로 결합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 HF, HCl, LiF, NaCl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보자. HCl 됐지? 자, 여기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자, 모든 화학결합은 요게 제로가 되는 결합을 해. 다시 한번 보자. HF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제로가 되는 결합을 할 거야. 그리고 요거 지우고 표시할 거야. 요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화학식 만들어져. 자, 그러면 얘하고 자, 얘가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빈 곳이 2개인데 얘는 튀어나온 게 1개니까 얘 1개당 얘가 2개 필요할 거야. 한번 볼까? 마그네슘하고 염소. 그러면 마그네슘은 하나, 염소는 2개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런 생략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 플러스야. 그럼 얘가 1개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 곱한 값, 여기 곱한 값이 제로가 돼야 돼. 여기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제로가 되지, 그지? 모든 화학결합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결합을 할 거야. 다음, 여기 있는 애가 얘를 만나. 그럼 얘는 2가 3개 빠져 있고, 얘는 하나 튀어나와 있지. 그럼 알루미늄하고 염소 한번 만나볼까? 그러면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고, 염소는 1가 음이온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게 3개 있으면 돼. 그리고 얘는 1개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3, 1, 3 플러스 3. 3, 1, 3 마이너스 3. 전체가 제로가 되네. 이때 센스 가는 사람 좀 알겠지만 잘 봐. 여기가 여기로 가고 여기 1이 여기로 가. 이거 교차시켜주면 돼. 오케이? 그럼 화학식이 완성돼. 자, 다른 거 한번 보자. 얘가 얘를 만났어. 그러면 얘는 3군데 튀어나와 있고 얘는 한 군데 들어갔지. 그러면 얘가 3개 필요할 거야. 얘 하나당. 그치? 그럼 수소하고 질소 한번 살펴보자. 자, 질소가 3-야. 수소가 H 플러스야. 그러면 자, 아까 여기서 교차시켜 쓰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 3이 되겠고 여기 1이 되겠다, 그지? 그럼 화학식이 질소 1개 대 수소 3개 이렇게 돼서 암모니아가 형성되는 거야. 자, 좀 더 복잡한 거 한번 보자. 여기 탄소하고 산소가 만난다고 하자. 탄소는 자, 얘를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을 만나면 플러스가 돼. 자, 근데 이쪽에 있는 걸 만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경향이 더 강한 거야. 그럼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4 플러스로 생각하면 되고, 다음 산소를 만났으니까 산소는 2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가 한 개당 얘 2개 있으면 되겠다. 그렇지? 4, 1은 4 플러스 4, 2, 1은 4 마이너스 4. 자, 그럼 제로가 되지. 그래서 이 결합이 CO2,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자, 모든 화학결합은 다 제로가 되는 결합을 한다.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 개수를 알 수 있어. 최외곽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만 2개. 그렇지?
다음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이 있어. 원자과 전자. 화학 반응에 참여 쓴 전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생님 똑같은데 왜 또 써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빵기야. 이 비활성 기체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 쓴 전자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가장 바깥쪽 전자가 8개로 만족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 쓴 전자가 없어서 원자과 전자를 0으로 넣는다고. 그래서 최외곽 전자는 바깥에 전자가 몇 개인가 이 뜻이고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했은 전자가 몇 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 선생님은 자 결합 개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결합 개수의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얘는 한 군데 결합할 수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얘는 네 군데 결합할 수 있고 얘는 다시 세 군데, 두 군데, 한 군데, 빵 군데 결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용하게 쓸 거야. 자 다시 보자. 하나 잃어버리고 얘는 두 군데 결합할 수 있지. 얘는 세 군데 결합할 수 있다. 얘는 네 군데 결합할 수 있다. 그렇지. 혼자 전자하는 전자를 우리가 홀전자라고 하는데 이 홀전자가 있는 쪽에 결합이 주로 이루어져. 그래서 얘는 두 군데, 얘는 한 군데, 얘는 빵 군데. 다시 홀전자 한 개, 두 개, 두 군데 결합, 세 개, 세 군데 결합, 네 개, 네 군데 결합.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주기율표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는 끝난 거야. 암기를 완벽하게 해주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알아야 될 게 용액과 수용액의 구분이야. 고3 때까지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조심해야 돼. 자, 소금, 고체 소금을 가열해서 액체 소금을 만든 거야. 이 과정을 우리가 용융이라고 해. 이렇게 되면 소금만 들어있지. 딴 거 없지. 그래서 용액은 순물질이야. 소금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NaCl, S, 가로치고 S 쓰면 소금 고체를 뜻하는 거고, 솔리드. NaCl, L, 리퀴드. 이건 소금 액체야. 이건 용액, 순물질이다. 기억해놔. 다음, 고체 소금을 물에 섞은 거야. 이 과정을 용해시킨다고 그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것도 녹인다, 이것도 녹인다지만, 얘는 용융이고, 얘는 용해야.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골고루 섞여 들어가서 균일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이걸 수용액이라고 해. 물수자. 그러면 선생님 수용액도 용액이고 용액도 용액이니까 같은 물질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액은 소금만 있는 거야. 여기에 다 소금만. 여기는 염화 나트륨도 있고 물도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거야. 균일 혼합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용액은 AQ, Aqueous Solution을 약자였습니다. 수용액. 얘는 균일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용액은 순물질이고 액체, 리퀴드 이렇게 표시하고요. 수용액은 균일 혼합물이고 AQ 이렇게 표시해. 그래서 이 상태가 틀려지면 지금 완벽하게 다른 상태라는 거야. 다른 물질이다. 그 다음에 NaCl, 가스 하면 기체다. 다음 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해야 되는데 얘네는 반드시 고체 상태에서 비교해야 돼. 고체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류가 통하면 도체. 고체 상태에서 자, 전자가 이동 불가능해. 자유전자가 없어. 이러면 부도체라고 해. 얘기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앞에서 주기율표를 했죠?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하의 양이 전자의 전하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를 띄고요. 자, 만일에 밖에서 전자가 들어오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전자양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연결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온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온이란 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예요. 그러면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자. 여기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정비적으로 중성이다. 자, 그런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야.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그럼 플러스 1에 전결되게 되면서 나트륨 같은 경우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1과 양형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칼슘은 전자 2개 잃어버리고 2과 양형이 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 잃어버려. 그리고 알루미늄 3과 양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의해 쓰는 건 약속이야. 다음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이야. 그래서 밖에서 전자가 하나 기어 들어왔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었는데 전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플러스 3에 마이너스가 되지, 그지? 그러면 전자를 받으면 자,
음이온이 돼. 그래서 염소는 전자 하나 받아서 1가 음이온, 산소는 전자 2개 받아서 2가 음이온, 다음에 질소는 전자 3개 받아서 3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다음, 자, 여러 가지 이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이쪽은 양이온을 모아놓은 거야.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자만 붙이면 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은이온. 자, 우리가 금을 발견하면 아우 하고 소리 지를 거야. 이건 금이야. 아우. 그치? 은은 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NH4 플러스는 아모늄 이온, 그 다음에 칼슘 이온, 구리 이온, 철 이온, 아이언 이온, 바륨 이온. 여기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일족 원소들이기 때문에 일가 양이온인 거 알 수가 있어. 다음 칼슘은 2족 원소니까 2가 양이온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나머지는 좀 외워둬야 돼요. 은이온, 일가, 아모늄 이온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원자 여러 개가 뭉친 거야. 자, 질소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기율표에서 3-라고 했어. 그런데 수소가 플러스야. 요런 게 3개 붙어 있으면 암모니아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제로가 되지, 그지? 이 상태를 NH3, 암모니아라고 읽어. 그런데 여기에 수소가 하나 더 붙어버린 거야. 수소 이온이. 그러면 질소가 마이너스 3인데, 수소가 플러스 1인 게 몇 개? 4개, 그렇지? 플러스 4지? 그러면 정기적으로 플러스 1의 전기를 띠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질소 하나에 수소가 4개니까 NH4 플러스 1이 돼. 아모늄이온. 그래서 선생님이 주기율표에 여기 주기율표에 숫자 쏘는 거 잘 기억해놔. 다음 구리 이가 양이온, 철은 이가도 되고 삼가도 되는데 일단 이가로 외우자. 아연은 이가 양이온, 바륨 이가 양이온, 구리도 이가 양이온. 다음 음이온은 자 혼자 있으면 앞 글자를 딴 다음에 화자를 붙여. 이거 염소 Cl인데 자 염소화가 아니라 염화이온 이렇게 불러. 자 이거 음매하고 뿔처럼 비슷한 게 있지. 음매 염소. 음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음 자 옥시전 산소죠. 자 산소화가 아니라 앞글자 따서 산화이온 이렇게 부른다. 이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 그지같이 수산화이온. 자 산소로 끝나면 산자 붙여요. 황산이온, 질산이온, 그 다음에 탄산이온. 자 이거 혼자 있으니까 황화이온, 인산이온. 얘는 이름이 독특해요. 과망가니즈산이온. 그지 같아요. 일가음이온입니다. 아세산이온. 자 일가음이온. 몇 가지는 좀 무식하게 좀 외워야 돼요.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모인 건 사실 산화수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산화수를 아직 안 배우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다음 전해질, 비전해질을 배울 건데 전해질은 물에 이온 상태로 녹아요. 이온 상태로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해질. 자, 비전해질은 물에 녹긴 녹아. 근데 분자 상태, 전기를 띠지 않는 분자 상태로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으면 자, 이건 비전해질이라고 얘기한다. 다음, 도체는 반드시 고체 상태에 비교해.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 도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부도체. 그 다음에 얘를 용융시켜서 액체로 만들어도 전류는 흐릅니다. 전해질, 비전해질은 자 반드시 수용의 상태에서 비교해. 수용의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해질,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비전해질. 이 전해질을 용융시켜서 액체로 만들어도 전류는 흐른다. 자 그러면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예. 우리 앞에서 이온을 외웠으면 여기 이온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화살표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온을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로 연결하고요. 이때 화살표 이렇게 두 개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냥 하나로 쓰는 거야. 염화수소, 수소이온 플러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쓰면 돼. 황산구리, 구리 2가 양이온, 황산이온 2가 음이온이니까 나눠서 쓰면 되고요. NH, 나트륨 1가 양이온, 수산화이온 1가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됩니다. 자, 아세산이온은 좀 독특해요. 여기가 잘라지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아세산. 자, 조심해야 돼. CH3, COOH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세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CH3, CO- 돼 있으면 아세산 이온 이렇게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수소이온 하나 나온다. 다음에 탄산은 자 조금 독특해. CO3 2-이온은 탄산 이온이라고 불러. 근데 H2CO3는 탄산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CO3 2-이온에 수소 이온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표시한 거냐면 H2CO3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얘가 이온화가 되면
여기가 찢어져요. 여기가 갈라져. 그러면 수소 이온이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수소 이온이. 그 다음에 CO3 이온이 따로 떨어져 나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자, 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CO3 이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1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확식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앞에 2가 써져 있는 건 얘가 따로 돌아다닌다. 이온이. 자, 황산도 마찬가지야. H2SO4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SO4 황산 이온에 수소 이온이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온화되면 여기가 딸려져. 여기가. 그러면 수소 이온 두 개 따로 나온다. 그 다음에 황산 이온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H2SO4 황산.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두 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황산 이온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래서 두 개 따로 떨어져 나왔다. 얘는 한 개다. 생략. 오케이. 다음 아모니아는 독특해요. 자, 아모니아와 물이 만나는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질소가 주기율표에서 선생님 주기율표에서 보면 3-로 표시되어 있을 거야. 수소는 H+, H+, H+. 이게 아모니아야. 얘가 물을 만났대. 산소는 E-고 수소는 플러스야.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야. 붙는 거야. 그러면 자, 질소 하나당 3-당 수소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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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4개 붙어버려. 그럼 -3에 플러스 4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끊어져서 산소가 E-인데 수소가 플러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2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띠게 돼. 그래서 얘를 NH3 이렇게 표시한 거고 얘는 H2O 둘이 반응하면 NH4 플러스 아모늄 이온이 되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 비전해질. 자, 포도당, 설탕, 알코올, 요소, 단백질, 아세톤, 녹말 등은 다 비전해질이야.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메탄올과 에탄올로 OH가 있는데 얘가 이온화가 안 돼. OH 있다고 무조건 이온화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비전해질이야. 자, 전해질 수용액의 농도와 전류의 세기. 전해질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전류의 세기도 세져. 근데 어느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자,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 너가 여친한테 차 한 대 빌려서 선물 보냈어. 졸라 좋아해. 2대 빌려서 선물 보냈어. 더 많이 갔지.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3대, 4대, 5대 계속 눌렸어. 교통마비.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해질 수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세지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기억해놓고. 자, 강한 전해질,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되는 물질이야. 수용액 속에 입자가 많아. 염화나트륨, NaCl, 염화구리, 염화수소, 황산. 약한 전해질, 이온화가 잘 안 되는 물질이야. 수용액 속에 입자가 작아. 아모니아수, 아모니아 물을 섞은 거, 아세산 등등 있다. 자, 이온화된 거 다시 한번 체크하자. 염화나트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이온화된다. 황산구리, 구리, 이온, 황산이온, 염화아모늄, 이거 아모늄이온하고 염화이온 이렇게 분리될 거야. 다음 참고로 우리가 탄소 개수에 따라서 탄소 개수가 하나면 메타, 2개면 에타, 3개면 프로파, 4개면 뷰타라고 읽어요. 다음 수소는 한 군데 결합할 수 있다. 앞에 주기율표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 산소는 2군데 결합할 수 있고 탄소는 4군데 결합할 수 있고 질소는 3군데 결합할 수 있어. 다시 최외곽 전자가 수소는 1개야. 그러니까 한 군데. 다음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6개야. 그러면 홀 전자가 있는 쪽이 결합할 수 있는 개수야. 그러니까 2군데 결합할 수 있는 거야. 탄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 최외곽 전자가 4개야. 그럼 4군데 결합할 수 있어. 홀 전자가 4개니까. 질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가 5개야. 그러면 홀 전자가 3개니까 3군데 결합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 외워도. 자, 얘는 탄소 개수가 하나고 탄소는 4군데 결합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4군데 결합하고 수소는 한 군데 결합하니까 CH4라는 화학식 만들어져. 이게 탄소 개수가 하나니까 메타. 그 다음에 수소가 모두 붙어버리면 N자를 붙여. 그래서 메테인 이렇게 붙인 거야. 그
그 다음에 OH가 붙으면 이걸 작용기라고 하는데 올자가 붙어. 알코올 종류야. 그래서 메테인의 올이다, 메탄올 이렇게 붙이는 거야. 메테인의 올이다. 탄소가스 두 개니까 에타에다가 N자를 붙이는 거야. 에테인. 자, 수소가 모두 붙어 있다. 그러면 N자를 붙인다. 메타, 에타의 에인, 에테인. 이 화학식을 쓰면 탄소 두 개당, 자, 수소가 일단 두 개씩 붙어. 탄소 한 개당 수소 두 개씩. 여기. 그치? 그러면, 자, 네 개에다가 다섯 개, 여섯 개지, 그치? C2H6. 다음, 에테인의 올이다. 이거 작용기 올이야. 알코올 종류란 뜻이야. 소주 성분.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메탄올은 알코올 성분. 메타, 에테인의 올이다. 에탄올. 탄소계수 3개니까 메타, 에타, 프로파. 프로파에 수소가 모두 붙어 있으니까 프로페인.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수소가 모두 붙어 있으면 뷰테인.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일단 탄소 한 개당 수소가 두 개씩 붙고 양쪽에 플러스 2야. 그러니까 탄소가 N개면 수소가 2N개 일단 붙어. 탄소가 두 개면 4개니까 2N개. 그 다음에 양 끝에 두 개니까 플러스 2. 이게 얘네들이 일반식이야. 예를 들어서 탄소가 한 개면 2는 2 플러스 2. 수소 4개. 메테인. 됐지? 탄소가 두 개면 2N 플러스 2니까 2는 4 플러스 2. 그러면 6이지. 에테인. 탄소가 3개면 3이 6 플러스 2니까 8. 프로페인. 탄소가 4개면 수소가 4, 2, 8 플러스 2니까 10. 뷰테인. 이렇게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화학의 기초 이론 1이에요.